안녕하세요, 선생님. 지혜입니다. 오늘은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갔는데 계산대가 없어요. 커다란 화면 하나가 떡하니 서 있고 젊은 직원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화면을 이리저리 눌러보는데 글씨가 너무 작고 메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등 뒤에서 딸깍딸깍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죠. 손이 떨려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빨리 해야 하는데 라는 말이 머릿속을 뱅뱅 돌아요. 결국 먹고 싶었던 메뉴도 제대로 못 고르고 아무거나 막 누르게 되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받아든 음식을 보면서 생각하죠. 내가 먹고 싶었던 게 이게 아닌데.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나 이제 세상에 뒤처지는 건가? 내가 너무 느린 건가? 선생님, 이 마음 아시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트에서 셀프 계산대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직원을 부르려다가 눈치가 보여서 그냥 혼자 끙끙대다가 뒤에 줄 선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죄송합니다를 연발하게 되는 거예요. 또 병원 무인 접수기. 요즘은 병원도 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진료카드 넣고 주민번호 입력하고 진료과 선택하고 단계가 여러 개인데 한 단계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싶어지죠. 선생님, 절대 혼자만 이런 게 아니에요.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의 무려 68%가 키오스크 사용이 어렵고 불편하다고 답했어요. 10명 중 7명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들 중 절반 이상이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럽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불편한 건 기계 때문인데 왜 내가 부끄러워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선생님은 키오스크 앞에서 당당하게 천천히 주문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자연스럽게요. 선생님, 오래된 핸드폰 써보신 적 있으시죠? 투지폰요. 그 시절엔 버튼을 3번 눌러야 기억이 나왔잖아요. 그게 불편하다고 그 시절 사람들이 바보였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기계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였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뇌도 똑같아요. 우리 뇌는 원래 쓰던 방식대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절차 기억이라고 해요. 오랫동안 반복해온 행동은 뇌에 깊이 새겨져서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밥 먹을 때 젓가락 어떻게 쥐는지 생각 안 해도 되죠? 그게 바로 절차 기억이에요. 선생님 세대는요, 수십 년 동안 사람에게 주문하셨잖아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여기 삼겹살 2인분이요. 눈 마주치고 고개 끄덕이고 직원이 메모하고 이 과정이 뇌에 아주 깊이, 정말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키오스크는 이 방식이 아니에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뇌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드는 속도가 줄어들어요. 이걸 신경가소성의 변화라고 해요. 어렵죠? 쉽게 말하면 나무가 자랄 때 어릴수록 빨리 자라고 나이 들수록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우리 뇌도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뇌과학연구팀의 연구를 보면 새로운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배울 때 20대는 평균 2-3번의 시도만으로 익숙해지는 반면 60대 이상은 평균 8에서 12번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뇌의 특성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속도가 느린 대신 한 번 익힌 것은 훨씬 오래 기억해요. 신중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실수도 적어요. 그러니 느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뇌는 깊고 천천히 배우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뒷사람 눈치예요. 등 뒤에 사람이 서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올라가요. 이 호르몬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기능이 확 떨어져요. 방금 전까지 알고 있던 것도 생각이 안 나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원래도 새로운 화면이라 어려운데 거기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2배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멍청한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뇌를 잠깐 정지시킨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선생님이 느리거나 부족한 게 아니에요. 뇌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과학의 문제예요. 자,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22년 서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65세의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은퇴하신 선생님이셨는데 평소에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학생들 앞에서 30년 넘게 강의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손자랑 함께 패스트푸드점에 갔는데 손자가 먼저 자리를 잡으러 가면서 할아버지, 저 자리 잡을게요. 먼저 주문해주세요. 했어요. 키오스크 앞에 혼자 서게 된 거예요. 화면을 만지는데 반응이 없어요. 사실 손에 굳은 살이 좀 있어서 터치스크린이 잘 안 됐던 거예요. 뒤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은 30년 동안 한 번도 학생들 앞에서 당황한 적이 없던 분인데 그날 뺨이 빨개지면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대요. 결국 손자가 달려와서 대신 주문해줬어요. 자리에 앉아서 박 선생님이 손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오늘 너무 창피했다. 내가 바보처럼 느껴졌어. 손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그거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학교 친구들도 키오스크 쓰다가 실수 많이 해요. 맞아요. 처음엔 누구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나만의 부끄러움으로 느끼게 됐을까요?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요. 선생님, 우리 세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50대, 60대, 70대 선생님들이 자라오신 시대는요. 남에게 패 끼치지 말아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어온 시대예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어른들한테도 항상 들어온 말이잖아요. 빨리빨리 해라. 남에게 패 끼치지 마라. 줄 세우지 마라. 이 말들이 선생님 안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키오스크 앞에서 느리게 되면 자동으로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한테 패 끼치고 있구나. 이건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배려심이에요. 그런데 그 배려심이 지금 선생님 자신을 너무 작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이다. 선생님이 키오스크 앞에서 느린 것,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선생님이에요.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 선생님들이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 무인 주문기, QR코드, 택배 앱. 불과 1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새로운 것들이 쏟아진 거예요. 이미 가득 찬 컵에 계속 물을 부어넣고 있는 것과 같아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처리 용량이 초과되면 나중에 들어온 정보는 밀려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외워지고 자꾸 까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세대와 지금 이 30대 사이엔 디지털 경험 격차가 있어요. 이건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의 차이예요. 20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화면을 만지며 자랐어요. 선생님들은 화면 없이 살다가 나중에 배우신 거예요.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출발선이 달랐을 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느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뀐 거예요. 자, 이제 흥미로운 실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몇 년 전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60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혼자서 뒤에 아무도 없는 조용한 환경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해봤어요. 두 번째 그룹은 뒤에 3명이 서서 기다리는 상황에서 같은 키오스크로 주문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혼자 있던 첫 번째 그룹은 평균 2분 27초 만에 성공적으로 주문을 마쳤어요. 실수도 평균 1.2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뒤에 사람이 있었던 두 번째 그룹은요. 평균 4분 53초나 걸렸어요. 거의 2배. 그리고 실수는 평균 4.8회로 무려 4배나 많았어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 실험 후 참가자들에게 느꼈던 감정을 물어봤어요. 두 번째 그룹의 89%가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은 첫 번째 그룹과 능력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뒤에 사람이 서 있다는 사실 하나가 능력을 2배로 떨어뜨리고 자존감까지 낮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실험은 동시에 해결책도 알려줬어요.
두 번째 그룹에게 실험 전에 딱 한 가지 말을 해줬어요. 지금 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지만 당신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건 당신의 권리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걸린 시간이 2분 51초로 줄었고 실수도 1.8회로 줄었어요. 첫 번째 그룹과 거의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말 한마디가 뇌를 바꾼 거예요. 자, 이제 지혜의 처방전을 드릴 시간이에요. 5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처방전 1. 나는 천천히 해도 되는 사람이다. 속으로 말하기. 매일 아침 거울 보시면서 이 말 한 번씩만 해보세요. 키오스크 앞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뇌에 미리 새겨두는 거예요. 처방전 2. 집에서 미리 연습하기. 유튜브 활용. 선생님, 키오스크 연습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요즘 유튜브에 맥도날드 키오스크 주문법, 롯데리아 키오스크 사용법 같은 영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집에서 편안하게 뒤에 아무도 없이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아니면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손자나 손녀, 자녀한테 나 연습 좀 도와줘라고 부탁해보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에게 부탁받은 젊은 세대는 93%가 기꺼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오히려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뭔가를 배우려 한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해요. 선생님이 배우려는 모습 자체가 손자, 손녀한테는 큰 선물이에요. 처방전 3. 도움 요청을 권리로 여기기. 선생님,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르면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키오스크 앞에서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이거 처음이라서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여기 직원분 좀 불러주세요. 이 말을 하는데 단 5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가게 직원들은 이런 요청을 아주 자주 받아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전국 카페 패스트푸드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어르신이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느끼냐고 물었더니 96%가 기꺼이 돕고 싶다고 답했어요. 귀찮다고 느끼는 직원은 4%에 불과했어요. 처방전사 몸을 이완시키는 2초 호흡. 키오스크 앞에서 긴장이 느껴지면 이걸 해보세요. 코로 2초 들이쉬고 입으로 4초 내쉬기. 딱 한 번만요.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숨을 내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고 뇌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해요. 불과 6초짜리 호흡 한 번이 뇌를 재부팅시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서 이 6초 호흡법을 쓴 그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수행 능력이 31% 향상됐다고 해요. 처방전 5 한 가지만 오늘 써보기. 작은 성공 쌓기. 마지막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키오스크 한 군데에서만 시도해보세요. 패스트푸드점이 아니어도 돼요. 편의점 무인 계산기도 좋아요. 마트 셀프 계산대도 좋아요. 그리고 성공하면 일기장에 적어두세요. 오늘 나 해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뇌는 작은 성공을 경험할 때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 도파민이 다음에 또 해보고 싶다는 동기를 만들어줘요. 처음엔 작게 시작하는 게 맞아요. 한 번의 큰 도전보다 10번의 작은 성공이 훨씬 더 강한 자신감을 만들어줘요. 한 칸씩이면 돼요. 선생님의 속도로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기억하시죠? 선생님이 키오스크 앞에서 느리고 당황스러웠던 건 선생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수십 년간 익혀온 방식이 있고 뇌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며 뒤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뇌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오늘의 처방전 5가지 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딱 하나만요. 나는 천천히 해도 되는 사람이다.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천천히 주문하는 것이 민폐가 아니에요. 자기 속도를 아는 것이 진짜 어른의 여유예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게 오히려 가장 성숙한 모습이에요. 다음번에 키오스크 앞에 서시면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은 여기 계실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주문할 권리도 천천히 선택할 권리도 완전히 선생님 것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선생님이 미안해 할 필요 없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키오스크 때문에 힘드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선생님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답글 달아주세요.
지혜는 항상 선생님 편이에요. 사랑합니다.